우리는 한국 사람 머리를 만지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 머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뭐 보면 뭐 이렇게 모바일 가격이나 인터넷 보면 막 그림 그려놓고 뭐 안에 뭐 쓰지 뭐 필요 없는 거야. 우리나라 머리가 어떻게 생긴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머리카락이 제일 둥근 동그래 유리공으로 딱 잘라놓은 유전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아메리칸 인디아. 진짜 동그랗습니다. 그럼 동그랗다는 말은 뭐야? 곱슬이 적당히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곱슬은 편모가 여럿이 있어요. 흑인들 머리. 납작해요. 그럼 납작한 쪽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게 곱슬이에요. 우리나라 머리는 동그라니까 어떻게 돼? 열로 굽혀도 열로 굽혀도 절로 굽혀도 열로 굽혀도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곱슬이 제일 작아요. 15%. 데니아라고 해요. 두께. 세계에서 모발 굵기가 제일 굵어요.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왜 굵으냐? SS 결합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SS 결합이 제일 많다니까. 이 제라틴 단백이 여러 생겼죠. 요 숫자가 많다니까. 내가 왜 나의 직업은 30년 동안 뭘 한 사람인가 하면 머리카락을 가수분해하면은 아미노산이 돼요. 그 아미노산 중에 L-시스틴을 뽑던 사람이에요. 한국 10년, 인도 2년, 중국 15년. 내가 대충 지금까지 가수분해 한 머리카락의 양을 대충, 아니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10,000톤 정도 가수분해 해봤어요. 10,000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녹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요 시스틴 만드는 공장은 미국에는 없어요. 남미에도 없어요. 한국 제일 처음에 일본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다가 그 다음에 중국밖에 없어요. 왜? 요거 때문에 100g의 머리카락을 가수분해해서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머리카락은 7g 정도 나와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양놈들 머리카락 같은 4g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장을 하면 한국, 중국 공장은 100g에서 7g 만드는 거하고 미국 이런 데서 4g 나오는데 어느 경쟁력이 생기겠어? 애초에 공장이 없는 거예요. 가장 두께가 두껍고 SS 결합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계 머리카락 중에 넘버1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SS 결합이 많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펌이 제일 잘 돼요. 왜 잘 되는 줄 압니까? 우리 펌은 SS 결합을 끊어서 이걸 다시 중화제 처리해서 다시 SS를 붙이는 거냐. SS 결합이 많을수록 유지력이 좋다는 거야. 뗐다가 붙이고 딱 들었는데 양만 머리카락 4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른 재로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동양, 우리 한국 머리카락에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세계에서 큐티클이 제일 헐거워요. 외국 머리카락은 큐티클이 촘촘해요. 그러고 굉장히 다르다. 큐티클이 제일 느슨하다는 말은 뭐예요? 외부 자극에 제일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연합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 거의 머리카락 박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절대 아니에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건강모 본 적 있습니까? 없다니까. 물론 과학 실수를 자주 하는 것도 있지. 대놓고 연합해 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한국 머리카락이 박살나는 거야. 볼 것도 없어. 그럼 이제 또 뭐 강남에 집다나 또 한방 웃기는 애들이 이러지. 나는 뭐 손상 없이 뭐 연합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 번 하면 좋아지는 거야. 보세요. 과학이 발달돼서 수명이 100세 시대 됐죠. 근데 내가 질문 한번 할게. 과학이 발달됐죠. 근데 머리카락은 왜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과학이 이래 발달됐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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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스트레스도 좋고 과학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손님들이 원하는 웨이브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손상을 극소화시키면서 그 웨이브를 만들어낼 줄 알아요. 머리 다 박살내놓고 그 웨이브 만들어봐야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술하면서 그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 손님, 우리 단골 손님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웨이브를 걸겠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잖아요. 우선은 웨이브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해요. 물론 소비자들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지? 근데 원장님들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 케라틴 단백질에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이렇게 생긴 게 없어요. 다 한 줄로 돼요. 콩단백, 계란단백 한 줄로 되어가 있으면서 이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걸 너무 어려워. 알 필요 없어. 이게 막 이렇게 엉키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돼. 3차 구조까지. 요 구조 형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거의 뭐 좀 알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거 이래 되는 거야?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케라틴 단백이라면 뭡니까? 사람 머리카락, 소털, 손톱, 발톱, 외부 자극에 견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다른 균이 침투를 못해요. 굉장히 딱딱하고 오래돼요. 미이라가 사방인데도 머리카락 그대로 있죠. 그래서 신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이 만드는가, 유전인가, 진화인가 그건 난 몰라요. 그런데 단백질 중에 SS 결합이 들어있는 거는 극히 일부. 왜? 요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 SS를 조지는 거예요. 자, 요 결합이 뭔가 하면 펩타이드 결합이랍니다. 펩타이드 본드. 요게 이걸 주세 결합이라고 합니다. 주세 결합. 다른 아미노산은 요 하나뿐인 거예요. 요 펩타이드 본드는 뭔가 하면 아미노산이 우리 보통 아미노산이 21가지거든요. 20가지에서 분류에 따라서 요게 막 붙어 있는 거야. 펩타이드 본드에 의해서. 막 붙어 있어요. 요걸 가수분해하면 요 하나하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케라틴은 여기 있다니까. 다이설파이드 본드. 측색이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 머리카락이 이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것도 지켜야 되지만 요것도 요게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시술에서 이게 거의 손상모가는 여기 거의 조져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머리카락은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야. 손톱 깎는데 앞뒤가 안 아프잖아. 머리카락 카트하는데 안 아프잖아. 그게 무생물이라는 거지. 세포로 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몸 다른 건 다 세포로 돼가 이래 되고. 무생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무 막대기하고 똑같다는 뜻이야. 물론 나무 막대기는 주 성분이 셀룰로스지만 요거는 단백질.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거 좋아하는 PPT를 한번 발라봅시다. 폴리펩타이드. 그럼 어쨌든 겉에만 발리는 거예요. 뭐 PPT 썼다고 뭐 머리가 좋아질 것 같지? 착각하지 마. 그럼 뭐 여기다가 좋다. 트리트먼트를 또 발라보자. 좋아질 것 같지?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머리카락이 발라가 좋아지거나 그런 물질은 없다니까. 난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손님이 와서 뭐 트리트먼트 해달라고 하면 돈 받으면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 택도 없는 이야기야. 뭘 발라도 아무 소용없어. 그럼 좋다. 또 다음에 그 아르간 오일을 한번 발라보자. 그럼 뭐 할 거야? 나무 막대기에 아르간 오일 발라놓으면 뭐 할 거야? 아무 필요 없다니까. 착각하지 마. 뭐 머리를 해보고 뭐 또 뭐야? 복구 염색 그거는 고발해야 돼. 복구를 지금 어떻게 시켰지? 말도 안 돼. 복구품 전문가 있잖아. 그게 뭐지? 사기죄야. 대신에 큐티클을 일부 그때 약간 연화시켜갖고 매직기로 당겨갖고 그거 절대 이거 떨어진 건 있잖아. 붙일 수가 없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딱 머리에 갖고 있어야 돼. 다 뻥이다. 그러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근데 손님이 원하면 해줘. 돈 받고 해주는 거야. 생각해봐. 이거 간단하잖아. 나무 막대기에 발라도 말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때가 언제? 60년대, 70년대. 우리 할머니들 머리 감을 때 뭐로 감았어? 돈이 없으니까 세수비누도 없었어. 빨래비누로 감았다니까. 빨래비누로 감고 그 다음에 뭐야? 동백기름 바르지. 그게 바로 다야. 그때 머리가 정말 흑단처럼 반짝반짝하거든. 온갖 뭐 미국 거, 일본 거, 야 이 발라고 뭐 할 거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머리카락이 손상. 여러분들은 큐티클이 뭐 따로 존재하는 건 큐티클도 케라틴 단백이다. 건강모는 어떻게 돼? 머리에 강택이 난다니까. 손상모는 강택이 없어져요. 벌써. 왜? 막 이래 방향이 있잖아. 그럼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난반사를 일으키는 거야. 머리에 강택이 안 난다니까. 날 수가 없어요. 건강모는 첫째 조건이 뭐야? 큐티클이 한 방향으로 딱 정리돼요. 손상모 염색하면 어떻게 돼? 얼룩지지. 얼룩이 왜죠? 여기 난반사가 일어난다니까. 햇빛 반사를 해서 반사빛 봐야 되는데 이리로 튕기다가 절로 튕기다가 탈색에도 얼룩 생기는 거야. 큐티클도 반드시 케라틴 단백이다. 이 뭐 별도로 생겨다. 구조가 진화적으로 정말 신이 안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 거야. 근데 신이 만들게도 신이 뭐 과학자도 아니잖아. 우리 진화가 이렇게 진화되어 온 거야. 머리가 반짝거린다? 건강머리. 왜? 딱 큐티클이 한 방향으로 가. 자, 그럼 여기다가 또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지. 자연유래 물질 바르면 이제 팔기 없으니까 전부 다 그런 걸로만 가는 거야. 비건 화장품 쓴다고 그 정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소비자를 우롱하고
그다음에 또 어째? 독립보감 나온다 이제 또. 무슨 추출? 그 추출은 발라. 아니 머리카락 가능하면 가만히 두는 게 최고야. 단 스타일링하는 건 할 수 없잖아. 이 머리. 내가 두발 화장품 원료를 많이 팔고 있잖아. 근데 그 원료 리스트를 이렇게 딱 보잖아. 머리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팔고 있지만 진짜 두발 화장품은 사용하는 순간부터 머리를 조진다. 그건 정말에 왜? 안 조지는 것도 있어. 일반 발레에 있는 것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 다음날 이게 발레 있으면 찝찝해서 또 샴푸해야지. 그럼 머리 조지는 거야 또.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무슨 또 야 우리 샴푸는 미국 거다 이러고 뭐 그런 거 보면 그 우습지 그지? 요 분명히 알아둬야 돼. 자 우리가 한 몇 년을 얼마나 썼어? 실리콘 뜬건이잖아. 근데 지금 써? 안 쓰잖아. 그게 좋았으면 계속 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프로잖아. 무생물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손상모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뒤에 설명할게. 요거 만들면 안 돼. 한번 떨어지면 당신들 어찌 붙일 거야. 손님들 머리에 이런 걸 만들어가 손상모를 만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행위야. 너무 머리카락으로 왜 손상모를 만들어? 범죄 행위라니까. 뭐를 써도 이거 절대 안 묻는다. 이래놓고 뭘 다룬다. 아무 쓸모없어 이거. 야, 그거 아니 거짓말 아닌 것 같고 이게 진짜요 이거 진짜요.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이걸 붙이는 게 나와. 지금까지는 없었어. 이걸 붙이. 이걸 붙였다는 말은 뭐야? 손상모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두발 미용 산업은 프렉스의 시대로 넘어가. 프렉스가 안 들어간 미용 제품은 미용 제품이 아니야. 무조건 쎄. 드라마틱하다니까. 왜? 요놈이 붙으면 어떻게 돼? 큐티클이 요래 딱 되는 거야. 여기 회복됐나 안 됐나 금방 알 수 있어. 그럼 요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샴푸하고 빗질해요. 쑥쑥 내려가. 실리콘 발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세계에서 머리카락 10,000톤 녹여본 놈이 지금 나오라고 그래. 없다니까. 내 선배가 일본 사람이야. 처음에 우리 기술을 일본에서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다. 왜 이렇게 넘어온 줄 알아? 산업이 발달될수록 옛날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이렇게 모아놓으면 비누하고 주면서 그 머리카락 가져갔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손상모 때문에 건강모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왔어. 한국 오다가 한국도 건강모가 없어지잖아. 어떻게 됐어?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도 머리카락 모집하기 힘드니까 지금 뭐 어디서 시스틴을 뽑느냐? 그 밑에서 뽑는. 고이토도 케라틴이야.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을 가수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뽑은 마지막 사람이야. 일본은 다 죽었어. 내가 죽으면 누가 할지는 이 기술이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버려. 우리가 미용실하는 목적이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이제 마음도 조금 풀어졌고 하니까 이제 좀 빡세게 들어갔어요. 우리 펌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원제로 펌하면 되지. 두 번째
번째 웨이브를 또 내는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카리 그건 좀 차라리 그건 좀. 두 번째 뭐 하면 돼? 고대 하면 되잖아. 고대 그지? 열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옛날에 난로에 연탄찌개 비슷한 거 꼽아놓고 진짜 미용실에서 다 그랬다니까, 그지? 그걸 뭐라 하는 거? 단백 열연성. 지금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원장님들이 누구보다 가감하게 열을 더 높게 줄 수 있느냐가 그 싸움이야. 한원제를 뭐 좋은 거 나쁜 거 물론 있어. 그거보다는 요거 두 개가 반드시 합쳐져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과학 변성. 머리카락에 치료약을 바르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쭉 늘어나죠. 소위 말해서 그거 연화하잖아. 그럼 이 정도 늘어난다. 그럼 이 늘어난 걸 롯데에 말아요. 그리고 중화제 처리해요. 그럼 이게 촉 쪼그라든다. 이런 것도 웨이브예요. 요게 연화품이에요. 연화품은 요 세 개가 다 모여있는. 요거 하나로만 하기에는 우리나라 머리카락이 너무 손상모가 많다. 자, 여러분들 자꾸 화는지 하는 거예요. 금강모가 SS기가 10개 있다고 칩시다. 손상모는 1개 내지 2개밖에 없어. 1개 내지 2개다. 요거 환원제로 뗐다 붙여봐야 유기적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자꾸 환원제로 뭘 이걸 해결하려면 그게 잘못돼요. 손상모는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더 줘야 돼. 단백 열 변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파마에 그 열두품 다 녹아보잖아. 그래서 내가 또 새로 환원제를 또 개발한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 환원제와 펌제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환원제를 주로 쓰는 게 뭐야? 콜드 웨이브 펌프지? 할머니들 많이 하는 거죠. 자, 요거부터 하는데 요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듣고 시술할 때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우리 옛날에 가장 많이 쓰던 환원제가 뭡니까? 시오펌입니다. 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시스테인펌입니다. 세 번째 나온 게 멀티펌이라고 하는 시스테아민 윤산염펌입니다. 시스테아민. 요 중에 환원력이 제일 센 거는 여러분. 두 번째 센 게 제일 약한 게 시스테인. 이거는 한국에서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자고. 자, 여기 지옥으로 흘러게 있어요. 환원력을 발휘하는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걸 사이올이라고. 머캅토기라고. 요게 환원력을 나타내. 그 봐봐, 똑같이 다 갖고 있잖아. 여기 시스테인, 요것도 요 있잖아. 시스테아민 봐봐, HS 요것도 있잖아. 요 세 개가 다 있는 거야. 대신에 환원력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요거는 염산염 일수화물이 붙었을 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 쓰기 이전에 요거만 붙이는 거야. 우리가 보통 분자량이 작으면 환원력이 더 올라간다 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봐봐, 똑같잖아. 똑같은데 요거만 다른 거야. 뒤에 붙은 거. 그런데 사실 멀티펌하고 치오펌하고 웨이브를 걸어놨을 때 어느 쪽이 더 웨이브가 잘 걸린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치료가 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환원력을 여기서는 그게 아까 이야기한 단백
화학 변성. 근데 요 세 개가 특징이 다 달라고. 예를 들어서 10cm 머리카락에다가 치오 바를 때 시스테인 없는 걸로 하죠. 멀티폼 아민 약 발랐을 때 연화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 치오 글리콜릭 애시드는 요 세 개 환원제 중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10cm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10cm를 치료약을 바르고 20분 30분 남으면 핀셋으로 당기면 15cm까지 넣는 소위 말해서 연화됐다. 근데 시스테 아민은 20분 30분 똑같이 나와도 11 내지 12cm 이상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성질까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더 잘 걸리는 거예요. 단 치료약이 왜 점점 없어지냐? 그만큼 단백질 녹으니까 필연적으로 데미지가 생깁니다. 암만 오버타임을 조심하고 이래도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원력은 여기 세지만 연음이 사실은 웨이브는 뭐더 잘 걸리죠. 그런데 대신에 데미지가 필수불가결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없어지죠, 그죠? 열펌약에는 남아있죠. 치료약 없어. 근데 애놈들은 아직도 이거 쓰고 있어. 이게 개발된 지가 100년이 됐다는 치료가. 외국 애들은 시스테인, 펌제 이런 거 잘 몰라요. 안 걸린다고. 아까 이야기했지. 큐티클이 촘촘하고 SS가 적기 때문에 일부러 녹여줘야 돼. 그러니까 단백 예를 들어서 화학 변성을 이용해야 웨이브가 걸리는 거예요. 외국 머리는. 자, 그럼 요거 없애고 이제 조금 잠을 또 됐다.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간다. 그래도 알아야 돼. 그래야 세계적인 원장 될 거 아니야. 자, 파마 약국은 이렇게. 근데 요걸 봐라요. 화살표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폼제를 바른다. 화학 반응에서 요거를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표시되어 있죠. 요걸 비가역 반응. 요거를 가역 반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요렇게 반응하는 건 A에서 B로 가면 끝이야. A로 못 들어와. 근데 요 드럽고 요 유리학 반응은 파마액을 발라놓으면 SS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정한 평행상수에 이러면 이때 반응이 딱 수독돼. 끊임없이 왔다 갔다. 이걸 가역 반응이다.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런데 A가 B가 되고 가역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A하고 B를 합친 거는 항상 똑같아. 그런데 파마에 왜? 아까 이야기한 요놈이 굉장히 반응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부반응이 생깁니다. 일로 못 가고 일로 가야 되는데 일부가 부반응으로 생깁니다. 부반응. S1개가 날라가거든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 파마만 발라는 요걸 뭐라 하면 난치오닌 이라고. 여기로 못 가고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야. S가 한 개 날라가. 자, 그러면 요거 세 개 합치면은 항상 질량 불문인데 S 한 개가 어디로 갔냐? 그거는 어느 책을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내가 추측컨대 H2S로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야. 가스로. 우리가 파마약을 발라놓으면 이상한 냄새 꼼꼼하게 나잖아. 나는 그 물질. 우리가 파마약 바르면 분명히 냄새 올라온다, 그지? 파마약 이외에 좀 야리꾸리한, 그거가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유화수소 가스로 날아가는 거지. 요 물질이 생긴다니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거는 손상도 아니고 뭐 범도 안 걸리고 골치 아픈 거야. 이물질이 생기고 두 번째 또 생기는 문제. SR 물질이 생겨. 사이드 리액션. SR 물질이 생겨.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물질은 나중에 중화제 치료에 안 붙는 거야. 이게 손상이. 파마 약만 발라도 생기는 게 요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추측컨대 우리 파마 하면 손상이 그냥 콜드 웨이브 파마 했다 치자. 손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아니 추정 치료 생각해. 분명히 손상은 있잖아. 나는 5에서 10%라고. 이 정도는 분명히 5에서 10%. 왜? 이런 물질들. 자,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서 여기로 빨리 보내면 되겠지. 그럼 이거 빨리 보내는 방법이 뭐냐? 골치 아픈 거 나오지, 그지? 리액션 타임, 화학 반응 속도는 온도 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콜드 웨이브 펌이라서 열을 안 줬잖아. 그럼 반응이 열이 일어나. 천천히. 근데 열을 조금만 주잖아. 반응 속도가 이 정도로 빨라. 그럼 이 반응 속도를 여기서까지 빨리 보내버리는 거야. 일로 못 오게. 그럼 그럼 반응 속도 빠르다고 일로 못 가는 걸 또 설명해 줄게. 화학 반응 속도는 온도 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리액션 타임은 이 비례한다는 뜻이다. 이 기호다. 화학 기호. 델타 T 온도 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오늘 주옥 같은 거 듣는다. 진짜. 어느 놈이 이런 거 가르쳐주면 왜 일로 못 돌아가냐. 거기에 이론이라는 거죠. 화학 반응 속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온도를 줬잖아. 여기까지 확 넘어가 버려. 그럼 왜 요거는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거야? 요 고개 높이를 봐. 못 돌아가는 거야. 너무 경사가지. 그게 고기 이론이야. 화학 반응에. 있어. 유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콜드 웨이브 펌이라도 반드시 롤러버로 때려줘야 돼. 얘를 확 주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원장님들 쭉 보면 특히 이 열 안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 콜드 웨이브 펌이래. 그게 아니야. 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도포, 가열, 5분 내지 10분. 뭐 자방은 주의 온도까지. 그게 이 뭐야? 가장 펌을 잘하는 원장님은 뭐야? 제일 빨리 뿜는. 발라 놓는 순간에 계속 손상이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쁜 버릇이 뭐야? 쫄거든. 이거 안 나올까 싶어가 그리고 또 손님 뭐 오래 잡아놓으면 돈 또 너무 빨리 한다. 아니 프로같이. 그건 아마추어적인 생각. 빨리 줘야 최고야 그게. 손상이 제일 작게.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건강모 기준입니다. 손상모는 뒤에 또 설명해줄게. 빨리 뽑아야 돼. 우리 집사람 갔다 오면 막 롤러볼 30분, 40분 잡아 돌리고 그런 거 이제 하지 마. 좀 세련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나온다. 요즘 폼제 10,000원짜리 1리터에 10,000원짜리도 잘 나온다니까. 잘 나와.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문장은 제일 빨리 아니 잘 나온다. 걱정하지 마. 아까 봐봐. 아까 이론적으로 손상모 생기는 거 봤지? 나누면 나눌수록 손상모 생긴다니까. 이거 기똥차게 하는 원장님 있어요. 알았었어. 안 했죠, 그제?
그 원장님 최고로 잘하는 거야. 이 말 듣고 지금 잡아 돌리는 거야. 딱딱딱딱딱. 웨이브도 좋고 유지력도 좋고 에이? 쫄지 마라 좀. 프로들이 에이? 진짜 쫄지 마라. 그럼 아까 열을 주라고 그랬잖아. 그지? 단백 열 연습을 또 이루고 있잖아. 머리카락에 파마약을 발라놓고 열 주는 게 효과가 좋겠어. 씻어내고 열 주는 게. 발라놓고. 어? 발라놓고. 발라놓고 열 줘야 되잖아. 그지? 좋다. 자, 이제 치료약을 발랐다. 열을 100도씨 줬다. 이거 어째 돼? 에? 100도요? 100도. 박살내는 너무 아프잖아. 그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중간 세척이 나온 거야. 그래서 딱 큰 게 뭐야? 중간 세척이야. 그럼 또 하나 물어보자. 멀티품을 발라놓고 열을 100도씩 주보자. 어째 되겠니? 네? 요걸 녹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지. 바스러진다. 아까 녹는다는 이유는 지오는 녹으니까 소위 말해서 바스러지지. 자, 바스러지지. 그럼 좋다. 이거 나눠놓고 당신들 일품할게. 그럼 중간 세척을 언제 할 거냐가 또 문제잖아. 바르고 얼마 동안 있다가 중간 세척을 할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땡겨보세요. 그게 연화야. 그게 바로 연화품 당신들 뭐 엄청 뭐 이런 아이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인지는 몰랐어요. 야, 웨이브가 붉어진 거야. 근데 웨이브를 붉어지면은 환원제만은 물이 안 되잖아. 열을 줘야 되는데 시스테인 이런 것도 안 되잖아. 그렇게 지오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데 녹으니까 중간에 또 씻고 또 중간에 언제 씻을게 하는 게 테스트.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할머니 보면 연합 필요 없으니까 뭐 S 클이라든지 J 클이라든지 C 클이라든지 이거 하기 위해 스트레이트다. 그래 이제 좀 무슨 일을 해도 목적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좀 한 20-30년 미용을 했으면 그 정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가서 오늘 들었지. 그럼 강남 가서 뭐 잘하는 원장한테 물어봐. 대답 절대 못한대. 벌벌벌벌 맨다. 걔들. 저것도 충격받는 거야. 내가 질문하면 충격받는 거야. 연애를 왜 하지? 미용사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왜 그러면 저희들이 예전에 할 때 세팅 펌이나 뭐 디지털 펌은 굵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한다고 다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도 뭐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연화를 통해서 근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화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좀 뭔가 굉장히 심오한 심대한 뭔가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